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러시아 디폴트 수혜 예상한다. 자, 그러면서 770조 투자, 과연 어떠한 투자를 얘기하는 건지. 자, 그러면서 기관이 최근에 2,300억을 몰빵 갖다 때려버린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자, 재생에너지, 왜 하필 재생에너지가 수혜가 될 수 있을까? 이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 수혜주를 여러분들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드디어라 해야 될까요? 러시아가 104년 만에 뭐가 됐다? 디폴트가 되면서 뭐 됐다? 국채 이자 지급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시장에 관련돼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주를 찾는 분들이 계실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디폴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보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러시아 디폴트가 현실됐지만 어떻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이 디폴트가 세계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과거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적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뭐다? 지금은 상황은 당시와는 다르다. 104년 전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게 다르냐? 신흥시장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등 채권 보유자는 이번 디폴트로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신흥시장 채권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지수 자체에서 비중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격은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이 관련된 종목을 찾겠다. 사실 디폴트를 통해 가지고 국제 시장에 대해서 이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관련주가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주라고 해봐야, 이 디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은 전쟁의 장기화를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디폴트 관련된 종목은 뭐다? 자, 보면 러시아 디폴트 관련주는 관심사다 하는데 뭡니까? 자, 보면은 어디 있어요? 곡물 관련주. 자, 첫 번째가 곡물 관련주. 그다음 보면은 천연가스, 국제유가, 천연가스, 에너지. 두 번째 알루미늄과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자재. 세 번째, 그러니까 곡물, 식량, 원자재, 구리, 니켈, 원자재, 이런 것들, 에너지, 이게 다 뭡니까? 지금까지 전쟁 관련 수혜주였죠.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수혜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전쟁 장기화, 디폴트를 통한 장기화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다시 얘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얘네들, 자, 디폴트를 통해 가지고 전쟁 장기화 관련해 가지고 곡물 관련주라든지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 식량 관련돼 있는 수혜주 사도 괜찮습니다. 괜찮겠지만 문제는 뭐냐? 자, 얘네가 다 말했다시피 전쟁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관련된 수혜주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얘네가 뭐예요? 갑자기 푸틴이 갑자기 전쟁 종전 선언을 해버린다. 그럼 얘네는 어디로 간다?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근 시장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얘네들을 사는 거는 뭐다? 얘들이 사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러시아와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더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오냐고 하면은, 사실 777조 투자라는 이야기한 보고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러시아 추가 제재 논의.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국제에서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G7 G7 정상회의를 개막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의 장기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회의를 개막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러시아의 잔혹함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 개도국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나의 국가가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나대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결국 어떤 내용이냐? 자,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 러시아라고 해놓고, 뭐예요?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한 저소득국에다가 뭐 하겠다? 777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야? 이번에 러시아와의 전쟁의 장기화를 보면서 뭐가 됩니까? 얘네가 뭐가 됩니까? 국제 정세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도 지금 뭐예요? 중국도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지칠 정상회의 회담에서 나온 게 뭐예요? 중국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 러시아만 견제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777조 원을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 1대1로 과연 뭐길래 이렇게 견제를 하는지를 좀 봐야겠죠. 자, 1대1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1대1로는 말 그대로 중국 주도의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뭐한다?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한다. 그럼 여기만 봐도 알겠지만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보면 말 그대로 중국 주도의, 그러니까 실크로드로 하여 중국이 중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에 대한 이런 정책이 뭡니까? 계속해서 더 성장할수록 결과적으로 뭐야?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사회주의적인 사회국가의 이런 국가에 대한 이 국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더 커지기 전에 잘라버리자 이런 거겠죠. 그냥 좀 견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대1로 견제가 나오게 된 거고, 지금 실제로 1대1로 같은 경우 보면니까 이게 보면은 알겠지만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육지로 보면은 육지로는 이렇게 중국이 중심으로서 있고, 그 다음에 해상으로는 어때? 또 해상으로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중국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1대1로 로드맵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하자? 지금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가지고 이 중국을 견제하고 이걸 쳐내자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77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투자가 이어지는데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관련주도 나중에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777조를 정확하게 어떻게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련주를 지금 당장에 찾는다는 건 애매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될지, 그 다음에 이 과연 이 1대1로 정책을 이거를 견제함으로써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보면은 뭐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256조를 뭐 미국이 투자를 하고 유럽연합이 406조를 투자하고 또 추가적으로는 뭐예요? 민간 투자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777조를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 PGII 계획은, PGII는 이제 이번에 또 나오죠.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이라고 이번에 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해결, 세계 보건 개선, 성평등 달성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여기서 중점이 된 게 뭐야? 특히 강조되고 있는 계획이 뭐다? 앙골라의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 세네갈의 백신 제조 시설, 그리고 이집트와 아프리카의 뿌리를 거쳐서 뭐한다? 싱가포르와 프랑스를 연결하는 1609km 해저 통신 케이블이 포함된다. 그럼 사실 여기서 이 백신 제조 시설을 좀 제외하고 지금 태양 에너지 플러스 통신 케이블, 해저 통신 케이블, 이것만 봤을 때는 뭘 예상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구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아닌가, 바로 이거에 떠오르는 거죠. 뭡니까? 호주가 뭐한다? 싱가포르의 해저 케이블 이용해서 뭐하겠다? 태양광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면은 지금 여기도 딱 최근 뉴스였죠. 최근에 한 3개월 전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엔 뭐 했어요? 러시아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국가들 역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뭐한다?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있으며 얼마 전 유럽연합은 뭐했다?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재생에너지 제품을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런 가운데 호주는 해적 케이블을 이용해 전력을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최근 억대 규모의 자본을 투자받아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호주가 했던 게 뭐야? 해적 케이블을 이용한 태양광 수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뭡니까? 이 1대1로를 견제하면서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거는 태양 에너지와 이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뭘 완성하고자 하느냐? 이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한 이 에너지 수출, 에너지 수입과 수출을 자유롭게 국가 간에 하면서 뭐 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뭐 지금 이게 뭐 에너지를 수출하든 수입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나온 게 뭐야? 확실하게 강조되고 있는 게 앙골라의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다? 싱가포르와 포르투갈의 포르투갈이 프랑스네요. 프랑스의 뭐다? 해저 통신 케이블.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곳에 분명히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찾아봤더니 어떠한 종목이 있냐고 하면은, 자, 하나큐셀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하나큐셀이 과거에 보면 뭐라고요? 작년에 태양광 모듈 어디다 한다? 앙골라 발전소에 공급한다. 특히나 앙골라 정부가 추진하는 남아프리카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대요. 그럼 이번에 이 777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앙골라에다 뭐한다? 태양광 사업을 키운다고 하면은 이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하나큐셀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자라는 거고, 근데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회사 지분을 하나큐셀 지분을 하나솔루션이 100% 다 최근에 보면 언제요? 올해 2월달에 확보하면서 하나큐셀 지분을 하나솔루션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큐셀이 수혜를 받으면 하나솔루션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300억 정도 몰빵했다 했잖아요. 올해만 2,300억, 올해만 보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 이제 그래서 1,700억, 5천 뭡니까? 570억 해가지고 대충 2,300억 정도가 1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그건 이제 7개월 정도 7개월 차죠. 그러니까 1, 2, 3, 4, 5, 6, 1, 2, 3, 4, 5, 6, 6이네요. 6개월 동안 풀 매수를 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앙골라의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는 하나솔루션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량주입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굉장히 우량주예요. 그나마 얘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구간대에서 지금 이제 뭐예요? 이런 것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 때려주고 여기서 다시 신고가로서 N자형 파동 쏘는지, 그래서 M으로 뭐 죽을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신고가 쏠 수도 있고,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저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싱가포르와 프랑스 해저통신 케이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자, 뭡니까? LS가 뭐다? 계열사. LS 계열사면 LS 전선이겠죠. LS 전선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긴 하지만 620억 규모 초과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에 뭐가 됐다?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뭡니까? 싱가포르가에서 해적 통신 케이블이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LS가 다시 한번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LS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보면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LS라든지 종목 보면 뭐 저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면은 이게 뭐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LS 굉장히 저점이라 보기는 어려운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뭘 좀 더 공부해보셨으면 좋겠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 G7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노리는 거는 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적 케이블을 통한
이 태양광 수출과 수입 등의 이런 무역 이런 쪽으로서 조금 이 아마 그 미래를 좀 내다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거는 딱 봐도 하나솔루션, LS 이런 거 딱 봐도 너무 장기 종목이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내가 빠른 시에 차익을 한다면 어떻게 해라. 이 진이강태공 어플을 검색해 보시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단기 가심 종목 나옵니다. 방금도 올려놨고요. 23일에 제가 실리콘2를 분명히 올려드렸어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실리콘2 같은 경우도 23일에 올려드리고 24일 바로 당일에 막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까지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내가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어플을 다운받으시라. 이제 해당 이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도움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익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